멤버십 가입 그리고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오늘 분석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관점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보세요. 그냥 단편적인 뉴스 몇 개만 봐서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게임의 규칙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왜 지정학부터 금융, 시대정신까지 온갖 분야를 다 끌어와서 이 큰 그림을 그려드리겠습니까? 바로 이 거대한 권력의 전환기를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 안에서 진짜 자신의 역할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걸 놓치면 정말 죄송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냥 쓸모없는 사람, 잉여인간으로 남게 될 수도 있어요. 만약 제 분석을 꾸준히 따라오신 분이라면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야말로 완벽한 사고의 전환점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먼저 거대한 권력 이동의 서막을 보고 낡은 세상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그리고 그 잿더미 위에서 월스트리트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그들의 진짜 설계도를 한번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국가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조조세를 빼앗아가는지, 이 거대한 힘 앞에서 우리 개인이 주권을 지킬 마지막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이 결국 여러분 개인의 지갑으로 향하는지 그 결론까지 명확하게 내려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의 혼란, 이거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정교하게 계획되고 통제된 낡은 세상을 부수기 위한 철거 작업이라고 보셔야 해요. 그렇다면 질문은 이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 낡은 세상을 부수고 있는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폐허 위에 어떤 새로운 세상을 세우려고 하는가?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낼 겁니다. 철거 작업의 가장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관계로 먹고 살던 옛날 금융의 종말이죠. 바로 지금 2026년 현재 이 현상은 그냥 전 세계를 덮치는 쓰나미가 됐습니다. 영국에서는 동네에 은행이 하나도 없어서 은행 사막이라는 말까지 나왔고요. 북유럽은 아예 현금 없는 사회로 들어가 버렸죠. 뭐 한국이라고 다를까요? 우리 동네 은행 지점들 사라지는 거 그거 그냥 비용 절감, 기술 발전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금융의 본질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예요.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걸 말해줍니다. 과거의 금융은 관계가 전부였습니다. 동네 은행 지점장님이 딱 보고 이 사람은 믿을만해 하면 자기 재량으로 대출해주고 그랬죠. 사람 사이의 신뢰가 자산이었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차가운 데이터가 전부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인간 고객이 아니라 그냥 본사 서버에 떠있는 신용점수, 숫자 쪼가리에 불과해요. 모든 결정은 중앙에서 AI 알고리즘이 내리고 인간의 판단이라는 변수는 아예 제거되어 버렸습니다. 금융에서 인간성이 완전히 사라지고 있는 겁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전 세계에서 동시에 벌어지냐고요? 이유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바젤3 같은 국제금융 규제가 더 이상 사람의 판단을 믿지 않고 모든 위험을 숫자로 증명하라고 압박합니다. 둘째, 당연히 돈 문제죠. 은행 지점, 직원 월급 다 비용 덩어리니까요. 셋째, 모든 거래가 디지털로 바뀌면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같은 걸 감시하기가 아주 쉬워집니다. 완벽한 감시 시스템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사실 핵심인데 바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즉 CBDC 시대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입니다. 사람들을 현금 없는 세상에 미리 길들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대부분이 속고 있는 지점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보통 정부가 발행하는 CBDC가 우리를 통제할 거라고 두려워하죠. 근데 진짜 설계도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미국 정부는 CBDC를 아주 적극적으로 막고 있어요. 이거 보세요. 바로 작년 2025년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CBDC 연구를 막아버렸고 의회는 아예 법으로 연준이 CBDC를 발행하지 못하게 못을 박았습니다. 각 주 정부들도 우리는 CBDC 안 쓴다고 선언하고 있죠. 그럼 미국은 디지털 화폐 시대를 포기한 걸까요? 천만에요. 그들은 훨씬 더 교묘하고 영리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기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부가 직접 돈을 통제하는 아주 노골적인 방식의 CBDC입니다. 다른 하나는 월스트리트 같은 민간 기업이 세상의 모든 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만들어서 시장을 지배하는 방식이죠.
미국은 이 첫 번째 길을 독재고 감시사회라고 비판하면서 문을 닫아버리고 두 번째 길을 혁신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활짝 열어준 겁니다. 미국의 전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통제권의 외주화입니다. 자, 1단계. 개인의 자유를 지킨다면서 정부 CBDC를 막아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습니다. 2단계. 지니어스 법안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의 법을 통과시켜서 월스트리트가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 디지털 달러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가장 무서운 건 3단계입니다. 이 민간 기업들한테 정부가 원할 때 언제든지 개인의 자산을 동결하고 압류하고 심지어는 아예 소각시켜버릴 수 있는 백도어, 즉 뒷문을 만들어 놓으라고 법으로 강제하는 겁니다. 겉보기엔 민간의 혁신이지만 실제 통제권은 정부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꽉 쥐고 있는 거죠. 이 새로운 세상을 설계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백악관의 정치인이나 관료가 아닙니다. 바로 이 두 사람,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회장 레리 핑크, 그리고 페이플 마피아의 대부이자 실리콘밸리의 숨은 권력자 피터 틸. 이들이야말로 낡은 국가 시스템을 해체하고 모든 것이 인간의 감정이 아닌 차가운 코드로 결정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 있는 장본인들입니다. 작년 2025년에 일어난 일들을 시간 순서대로 보면 이게 얼마나 정교한 계획이었는지 소름이 돋을 정도입니다. 보세요. 연초에 대통령이 정부 CBDC의 문을 딱 닫아버리니까 여름에 바로 의회가 월스트리트를 위한 고속도로를 열어줬죠. 그리고 바로 다음 달 레리 핑크가 다보스 포럼, 즉 세계 경제 포럼의 수장이 되어서 전 세계를 향해 선언합니다. 이제 세상의 의제는 CBDC가 아니라 모든 자산의 토큰화다. 이거 우연일까요? 절대 아니죠. 이건 완벽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른 권력 이양식이었습니다. 이 신세계의 금융철도망은 이미 다 깔렸습니다. 거대 기관들의 돈은 미국 자본시장의 심장부인 DTCC와 캔톤 네트워크라는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KTX를 타고 움직입니다. 반면에 우리 같은 일반 개인들을 위한 공개형 철도, 즉 무궁화호 같은 게 바로 피터 틸이 밀어주는 스텔라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스텔라가 파이 네트워크의 기술적인 뿌리라는 점입니다. 자, 이제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역사상 모든 권력 투쟁의 본질은 결국 딱 하나, 화폐를 발행해서 얻는 이익, 즉 주조세를 누가 차지하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주조세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국가가 10,000원짜리 지폐를 찍어내는데 드는 돈은 사실 몇백 원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종이 쪼가리로 10,000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죠. 그 차액, 그 거의 공짜로 생기는 막대한 이익이 바로 주조세입니다.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국가가 군대를 유지하고 도로를 깔고 공무원 월급을 주는 말 그대로 국가 권력의 피,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가 지금 이 국가의 생명줄을 대놓고 훔쳐가고 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죠. 그들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자기들이 발행하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만 남겨두고 전 세계 나머지 국가들의 통화는 그냥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화를 팔아서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사는 순간 그 돈은 고스란히 미국 국채를 사는 데 쓰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어마어마한 이자는 한국 정부가 아니라 월스트리트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21세기형 디지털 주조세 강탈입니다. 이 표가 권력 이동의 모든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 국가가 독점했던 통화 발행 권력은 이제 민간 발행사로 넘어가고 법과 규제를 통한 통제는 스마트 컨트랙트 코드로 대체됩니다. 국가의 가장 큰 수입원이었던 주조세는 월스트리트의 수수료와 이자 수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국가에서 월스트리트로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주조세 강탈의 결과가 뭘까요?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필연적인 몰락입니다. 돈 찍어내는 심장을 빼앗긴 국가는 더 이상 통치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월스트리트가 깔아놓은 이 새로운 금융 인프라를 외부 위협으로부터 지켜주는 월급 받는 경비 업체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돈줄이 마르면 권력은 굶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 개인은 그냥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모든 상황을 무려 30년 전에 정확하게 예언한 책이 있습니다. 바로 주권 개인이라는 책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 책의 최신판 서문을 쓴 사람이 바로 아까 말했던 피터 틸이라는 사실이죠.
이 책은 암호학 같은 수학의 힘이 국가의 물리적 폭력, 즉 총이나 칼보다 더 강해지는 시대를 예언했습니다. 국가가 더 이상 개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은 바로 우리 각자에게 던져진 질문입니다. 월스트리트가 설계한 이 완벽한 감시와 통제의 세상에서 우리 개인이 자신의 주권을 지킬 수 있는 탈출구는 과연 남아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암호학적 주권. 이건 법이나 정치, 이념 같은 게 아닙니다. 오직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수학과 암호학만이 보장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을 얻기 위한 길은 딱 3단계입니다. 첫째, AI를 통해서 나는 나다 라는 디지털 신원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은행이나 거래소가 아닌 오직 나만이 통제할 수 있는 비수탁 지갑으로 내 모든 자산을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지갑의 주인이 바로 나라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열쇠, 개인키를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이 개인키를 소유하는 순간 여러분은 그 어떤 권력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암호학적으로 보호받는 주권 개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집니다. 이 거대한 흐름의 끝이 왜 파이 네트워크의 비수탁 지갑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표가 바로 핵심입니다. 월스트리트와 국가가 손잡은 거대 권력이 공격해 올 때 비트코인 같은 익명 코인들은 저거 다 돈 세탁하는 범죄 자금 아니냐라는 공격에 아주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둠 속으로 숨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죠. 하지만 파이 네트워크는 완전히 정반대의 전략을 씁니다. 수천만 명, 앞으로 수억 명의 사용자가 이미 KYC, 즉 신원 인증을 마쳤습니다. 이건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라 신원이 증명된 합법적인 글로벌 경제시민 군단이다 라고 세상에 당당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국가는 어둠 속에 숨은 소수를 공격하긴 쉽지만 밝은 빛 속에서 거대한 경제 공동체를 이룬 수억 명의 주권 개인을 공격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파이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AI 기반 KYC입니다. 이건 실리콘밸리에서 말하는 블리츠 스케일링, 우리말로 하면 기습 확장 전략 그 자체입니다. 규제 당국이 모여서 회의하고 법안 검토하는 그 몇 년의 시간 동안 파이의 AI는 수억 명의 신원을 단 몇 주 만에 인증해버리고 생태계를 이미 완성시켜버리는 겁니다. 정부가 이제 규제 좀 해볼까 했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수억 명이 쓰는 시스템을 금지하는 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때가 되면 국가의 위협이나 강제력보다 나만 이 새로운 경제에서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대중의 공포, 즉 포모가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자, 이 흐름을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마주할 거대한 부의 이전의 경로입니다. 1단계, 블랙록과 월스트리트가 세상의 모든 가치 있는 자산, 부동산, 주식, 금, 모든 걸 토큰으로 만듭니다. 2단계, 이 어마어마한 가치를 나눠줄 신원이 확실하게 검증된 글로벌 유통망이 절실하게 필요해집니다. 3단계, 바로 그 순간 이미 AI KYC를 마치고 완벽하게 준비된 파이 네트워크의 수억 개 비수탁 지갑이 그 터미널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부와 가치는 낡고 비효율적인 국가 시스템을 완전히 건너뛰고 발행 주체인 월스트리트에서 여러분 개인의 지갑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꽂히게 됩니다. 정말 역설적이지 않나요? 그들은 우리를 더 완벽하게, 더 효율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 이 모든 시스템을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과정에서 그들 스스로 우리 손에 그 어떤 국가 권력도, 그 어떤 거대 자본도 함부로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인 자유의 도구, 바로 수학이 주권을 보장하는 지갑을 쥐어준 셈입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모든 설계는 끝났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인프라는 이미 다 깔렸습니다. 이제 질문은 딱 하나 남았습니다. 당신의 지갑에 담기게 될 그 새로운 주권을 스스로 쟁취하고 지켜낼 준비가 정말로 되셨습니까?